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더울 때 에어컨 좀 틀지만님, 저희가 어제 그 전기세 여름에 한 달도 10,000원으로 견딘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소개해드렸었는데 왜 닉네임이 더울 때 에어컨 좀 틀지 말까? 이 신비가 드디어 벗겨졌습니다. 어떻게? 요즘 17시간씩 일합니다. 날이 더워 에어컨이 고장나면 짜증날만 합니다. 당장 못 가드리는 거 죄송합니다. 욕도 하시고 싶겠지만 그럴수록 화를 참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기사님이시구나. 그쵸. 예. 아, 진짜 힘드실 텐데. 지금 너무 힘드실 텐데 그쵸. 저희 집도 어제 그 에어컨 수리 기사님이 다녀가셨습니다. 아니 살아났었는데 왜 다시 죽었어요? 아니요. 그것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제 처음으로 에어컨을 틀어봤는데 뜨거운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랬더니 냉매가 없나요? 아니요. 그래서 저도 냉매가 없는 줄 알았는데 무슨 부품이 나갔다고. 아이고. 네, 거금 19만 원 들었습니다. 진짜 고치시지. 어쨌든 더울 때 에어컨 좀 틀지만님 오늘도 더운데 또 바깥에서 일하셔야 될 텐데. 아, 정말 힘드신데. 아, 정말 힘드시겠는데요. 예, 그다음에 네. 또 안전도 좀 주의 기울이시기 바라고요. 네, 이렇게 기사님도 애가 타시니까요. 고장 났다고 막 전화해가지고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이러는 거는 조금 자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미희님, 저는 임신 7개월 차 임산부입니다. 네. 새벽에 태동이 너무 커서 일찍 깼어요. 그 덕에 시선 집중 본방사수하면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덥다고 하는데 다들 힘내시고요. 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으로 태교할게요. 라고. 어유, 우리 아이의 그럼 태명은 혹시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요 아이는 지금 엄마 뱃속에서도 지금 저 뉴스를 접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괜찮을까요? 저 살짝 걱정되는데. 뭐가요? 왜? 저희 방송은 괜찮아요. 아니 JB타임즈에 또 여러분들이 붙여주신 별명이 화병 타임즈 또는 뒷목 타임즈 뭐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괜찮겠죠? 더 아름답고 좋은 소식들로 많이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네. 세상이 우리 맘 같지 않아서 이거 어떡하죠?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죠. 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김미희님 감사합니다. 무거운 배를 이끌고 이렇게 본방 사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박시골 농부님 그리고 성공투자님 농부신데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애가 타고 계세요. 박시골 농부님은 밭작물이 타들어갑니다. 제발 비 좀 내려주세요 라고 올려주셨고 성공투자님도 초보 농부인데요. 농작물이 걱정입니다. 비가 안 와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그러게 또 이제 뭐 그 제주에는 좀 비 예보가 있었잖아요. 장마가 어제부터 시작이 네, 됐죠.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또 이 폭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또 예보도 있지 않습니까? 매사가 적당히 정도껏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요즘 이게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렇죠? 태교 얘기를 했더니 라디오 헤드님이 태교 불가라고 올려주셨고 나라사랑님은 시선 집중은 5세 이상 청취 가능합니다. 5세 이상 정도에서 타협을 보시죠. 네, 아이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라도 타협 정신을 좀 구현해야죠. 국회도 못하는 거 우리는 한다. 네. 그리고 최정구님 아마 운전하면서 창문 열고 가고 계신 것 같은데 옆차도 시선 집중이네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그러면 서로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한번 활짝 미소. 네. 네, 그리고 리드님은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JBC집 오늘도 시 같은 감미로운 일들만 생기기 바랍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맨 처음에 JBC집? JB가 시를 냈나? 라고 생각했는데 시선 집중을 줄여서 시집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JBC집 오늘도 시 같은 감미로운 일들만 생기길 바랍니다. 이렇다면 태교 가능. 그죠, JB? 자, 아무 얘기 안 할래요. 네. 네. 네, 7378님이 데프리카입니다. 너무 더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네. 지금 대구 현재 기온이 32도인가 봐요. 지금 서울도 오늘 또 35도까지 올라간다는 기사가 있던데 예. 여러분 덥습니다. 근데 덥다 하면 더 더울 수 있으니까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죠? 단어가 인식을 지배할 수 있다. 어떻게 우리는 뭐라고 하기로 했죠? 폭염 아니고 무더위. 예. 근데 아침에 조간에 가마솥이 등장했더라고요. 가마솥 더위. 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잘 견뎌보아요. 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전임 원내대표단을 한남동 관저로 불러서 만찬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야당을 상대하기 힘들지만 나라를 구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극복하자. 야당을 나이브하게 상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 대결 모드 이거 아니겠습니까? 총선 직후에 쏟아졌던 말들이 있었죠. 총선 민의를 받들어 야당을 존중하고 국정기조를 바꿔라 라는 주문들과는 180도 다른 입장. 마이웨이를 재천명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한 건 야당을 나이브하지 않게 그러니까 아니하지 않게 대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제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뭡니까? 자, 국민의힘은 지금도 현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있긴 합니다. 똘똘 뭉치는 것은 지금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헌데 똘똘 뭉쳐서 뭔가를 일궈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똘똘 뭉쳐서 발생시키는 힘도 아직은 역부족인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어제 이런 제안까지 하고 나온 거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마지막까지 협치라는 것이 대화와 양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수정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법사위 운영위를 앞 1년은 민주당이 맡고 그 다음 1년은 우리 국민의힘에서 맡아서 운영하자. 이것이 저희들의 수정 공개 제안입니다. 민주당의 전향적인 검토 수용을 당부드립니다. 네, 이거 한 발 물러서는 제안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극복이 아니라 후퇴한 거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후퇴를 했을까요? 방법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진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거에 내쳤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럼 1년 동안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다고 약속해라. 오히려 이렇게 받아치지 않았습니까? 자, 원내의 압도적 의석수가 힘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원내 역학구도를 뒤바꿀 원외의 여론도 자신들에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자, 이런 상황에서 똘똘 뭉치는 만 가지고는 완결될 수가 없다. 방법이 있어야 되고 똘똘 뭉친 것에 힘이 배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을 좀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자, 똘똘 뭉치기의 두 번째 요인이 바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가까운 장동혁 의원, 정성국 의원이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예고를 했습니다. 23일인가요? 23일에 뭐 출마 선언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뭐 지금 날짜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 아니겠습니까? 23일 오후 2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한다. 아마도 뭐 원내대표 불가론에 대한 맞불 성격인 것 같은데 뭐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아직 정확하진 않다 그래요? 그렇죠. 거의 여기에다가 이제 사무실 얻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여의도 대산 빌딩 4층에 사무실을 얻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자, 이제는 그러니까 출마는 기정사실인 거죠.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는 똘똘 뭉치기 차원일까요? 아니면 정반대 결과를 빚어낼까요? 이걸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마 정반대라는 해석에 손을 들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과 친한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전 위원장을 따로 만난 것으로 알려진 정성국 의원이 어제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길 모두가 바라고 있다면서 최근의 전국 현안인 최상병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 이 부분을 그렇게 흔들 것 같진 않아요. 그 본인의 의지나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당이 취해오던 스탠스를 유지해가면서 어떤 또 심사숙고를 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뭐 대표가 돼서 바로 어떤 뜻을 밝히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 같다. 네, 이 말대로라면 똘똘 뭉치기는 한동훈 등판 시에도 유지될 것 같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도 그럴 공산이 큽니다. 현재 국민의힘 안에서 두 특검법에 대해 다른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이 한 명이 있긴 합니다만
딱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에서 현재 파열음이 나오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니까 여기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뛰어들어서 파열음을 스스로 낸다? 뭐 그럴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걸리는 게 있습니다.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모호한 표현이긴 하지만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라는 질문을 아마도 수없이 받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 한번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밑줄 친 게 있는데 정상국 의원은 일단은이라고 했습니다. 일단은이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서 두 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첫째, 그러면 1단과 2단을 나누는 시기가 언제냐? 라고 하는 점이 첫째고요. 둘째, 1단에서 2단으로 변석 기호를 바꾸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1단과 2단을 나누는 시기, 요것과 결부되어 있는 뉴스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게 두 번째 뉴스로 픽한 겁니다. 한번 어떤 살펴보시죠. 서울중앙지검이 어제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조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조하면서 최재형 목사의 청탁이었던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이나 통일TV 재개 민원 등에 관해 최 목사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자, 검찰이 이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환 조사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김건희 여사 조사가 임박했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조만간 끝나기 때문에 후임 총장의 인사청문회 일정 등등을 감안하면 7월 중으로는 마무리하려 할 것이다.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 시기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한창일 때입니다. 딱 겹쳐버립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어째서요? 아까 밑줄 친 1단이라고 하는 모드에 따라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입장에 동조해서 두 개의 특검법에 대해서 방어적 입장을 펼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자, 여기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한번 보죠. 혹시나 검찰 수사 결과가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하게 나오는 순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국민 눈높이는 고사하고 검찰 수사 수위에도 미치지 못한 입장을 가졌던 인물로 비판받게 됩니다. 두 번째, 역시나 검찰 수사 결과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걸로 나와도 그래도 한동훈 전 위원장은 엮입니다. 전직 법무장관이자 유력한 여당 대표 후보로서 검찰 수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를 발신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야권에서 정치 공세에 펴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저렇고 저래도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딜레마라고. 딜레마. 하지만 어느 순간은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죠. 왜냐하면 좀 생각해보니까 아니, 총선 과정에서도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말을 한 게 있긴 있잖아요. 어느 순간이 아니라 일단 당장 출마 선언하자마자 질문이 쏟아지겠죠. 그렇죠. 어제 장동혁 의원이 한 언론과 이제 통화한 부분에 보면은 일단 최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도 그 출마 선언 메시지에 담길 거다라고는 했거든요.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한 거를 언급하진 않았는데 그것과 지금 이 김건희 여사 두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첫 번째 질문으로 기자들이 할 테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를 할 거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의힘 입장과 다른 입장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정성국 의원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과연 네. 될까? 그러니까요. 여기에 물음표를 찍고 말 나온 김에 서울중앙지검이 김정숙 여사 건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조모 행정관을 불러 조사하는 게 서울중앙지검 형사의 일부인데요. 그 김정숙 여사 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은 형사 2부입니다. 이 형사 2부가 김정숙 여사 그러니까 외유 의혹 등을 고발한 이종배 서울시 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인 건데요. 이를 두고 검찰이 조율에 나선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종배 시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고발을 했는데 수사가 지지부진했다. 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어요. 뭐 이건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고 같은 날 전현직 영부인 건에 대해서 조사를 벌인 게 의도된 것이든 아니든지 간에 짚어야 될 거는 그리고 주문하고 싶은 건 빨리 좀 끝내라. 이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이원석 총장 임기 전에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왕이면 도이치 건까지 함께 마무리하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논란을 벌일 거냐라고 하는 반문이 나오기에 드리는 주문일 뿐만 아니라 빨리 끝내야 특검법 문제도 가닥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 나오면 다시 또 김정숙 여사 건을 계속 이제 어떤 거 걸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그 조율을 했든 안 했든 같이 조사해서 둘 다 빨리 좀 끝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수사가 끝나면 특검을 하더라도 수사 결과 보고하자라고 주장해왔던 여당 입장이 어떻게 될지 또 가닥이 잡힐 거고 이러면 또 기자들은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대 출마를 해서 후보로 뛰고 있다면 또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러겠죠. 계속 물어보겠죠. 네. 까치놀림이 한동훈 위원장의 홀로 서기는 결국 얼마나 큰 깃발을 드느냐로 정해지겠네요. 라는 전망해 주셨고 3186님 한동훈 전 위원장은 김기현, 이준석 전 대표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잘 보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한숙님, JB가 맨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똘똘 뭉치는 거에 대해서 주문을 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변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거를 들고 나오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2조 심판을 노래하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김일웅님은 차라리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후진 기어를 넣을 때는 아닌가요? 후진 기어라면 출마가 아니라 불출마를 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뭐 퇴길까지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 것 같진 않죠. 네. 8672님 대통령은 여당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똘똘 뭉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어이구, 예, 촌철도 예. 보내주셨네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지난해 8월 2일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기록이 경북 경찰청으로 넘어갔다가 회수된 날이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된 날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날 휴가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해외에 나간 이종석 국방장관과 세 차례에 걸쳐 18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통화 기록이 추가로 나왔는데요. 뉴스 들어보시죠. 윤 대통령이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도 이 휴대폰으로 전화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1시 25분부터 4분 51초 동안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임 비서관은 10여 분 뒤인 1시 42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합니다. 유재은 관리관은 몇 분 뒤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국방부가 최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훈 비서관, 유재은 관리관, 경북경찰청 이렇게 통화가 이어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21분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도 한 차례 통화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도 등장을 하는데요. 마저 들어보시죠. 이 비서관은 8월 2일 임 비서관과 11차례, 유 법무관리관과는 4차례, 신 차관과는 모두 3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네, 의미하는 바는요? 아니 8월 2일에 이게 지금 그 다 나오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긴밀하게 지금 얽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다가 일종의 어떤 개통도도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어떤 진전이고 반드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사실인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드렸었죠. 이건 통화 기록일 뿐이다. 중요한 건 통화 내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통화 내용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니 국정 차원에서 통화도 못하냐? 라는 이야기로 아마 받아칠 것인데 그러면 이 방어 논리를 어떻게 뚫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는 말씀은 이미 전에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추가로 확인됐던 통화 기록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부분은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이라고 지금 볼 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한 명 한 명 불러가지고 신문을 하고 필요하다면 대지를 주어서도 필요한데 그러려면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아주 밀도 있는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 주체가 누가 되겠느냐라는 문제. 이게 또다시 제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수처에서 관련 수사 지금 몇 명이 하고 있다는 거죠?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상태에서 이 많은 등장인물을 전부 다 커버하면서 밀도 있는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다시 한번 짚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유재훈 국방부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에 이제 8월 2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소속 행정관과도 또 통화한 기록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금요일 입법청문회에서 조금이라도 밝혀질 수 있을지 시선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